자, 이준석의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준잣대라고 하더라고. 이준잣대.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자격이 안 되는 SW 마이스트로 과정에 참여해서 수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변신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뭐 김부선 전문가 변신하신 분이 최근에는 이준석 전문가로 이제 변신하셔가지고 화이팅! 우리 태영 청장님 강림하셨습니다. 아니 좀 주말에 좀 쉬려 그랬더니 엄청 빡쳐가지고 단체 대화방에서 난리 이 XX도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자, 근데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나니까 진짜 꼴 보기 싫잖아요. 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자격이 안 되는 SW 마이스트로 과정 참여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공고들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보셨다시피 공고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지원 자격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네, 졸업한 사람들은 안 되는군 하고 여기서 이미 다 안 하게 되는데 포기를 한단 그러니까 말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청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선발되면 사업화 지원금 1억 원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 청년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만 39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당연히 포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39세가 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못하는 거지. 이거는 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들, 네. 기타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잖아요. 네, 자격 맞아요. 요건에 내가 안 맞으면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취업 중인자나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자, 창업 중인자는 선발해서 제외한다. 이게 지금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근데 궁금한 게요. 이 SW가 소프트웨어의 준말이에요? 네, 예, 소프트웨어. 읽을 때 마이스트로. SW라고 읽으면 잘못된 거야?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요즘 이렇게 애들은 읽어야 그냥 되나? 소마라고 부릅니다. 소마.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얼마 정도를 했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011년도에 나온 레포트가 있어요. 그 레포트를 먼저 볼게요. 이 2010년도에 지식경제기술혁신산업 SW 마이스트로 과정 과제 최종 보고서가 2011년 1월 31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포트가 까이자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 나는 2010년 6월에 7월에 지원을 한 사람인데 2011년 레포트 가져와서 뭐하냐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2010년에 집행한 사업을 2011년도에 보고서로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2010년도에 지원했지 2011년하고는 상관없다고 야, 말하는 것 자체가 시점에 사기 같은 거네. 앞뒤가 진짜.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하는 말은 잘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왜 이 레포트에서 직접 따왔냐면 여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지원서 접수 현황부터 요약을 다 해서 나옵니다. 지원서에 접수 총 지원자가 350명이에요. 그 중에서 재학 현황, 그러니까 재학 현황 고교생 45명, 대학생 272명, 석사과정 25명, 기타에 졸업 후에 미취업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총 지원자 350명을 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 지원자 중에서 서류 전형 결과에서 합격자가 195명으로 이제 한 105명이 떨어져 나가죠. 그 중에서 이 합격자 중에서 고교생이 32명, 대학생이 137명, 석사과정 21명, 그리고 기타에 아까 8명에서 5명으로 3명이 떨궈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 안에서 기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명. 그런데 이 서류 전형이 지나고 최종 선발 결과를 보시면 이게 합격자가 100명으로 이제 나머지 200명을 쳐내고 100명이 이제 합격자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고교생이 18명, 대학생이 70명, 석사과정이 12명,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타가 없어집니다. 여기 저 100명을 뽑잖아요. 네. 1인당 1억짜리 사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1인당 1억씩.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러면 이준석이 여기서 사라졌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1년에 만든 최종 레포트거든요. 저 네. 증명사진 때문에 특혜 받은 거 아닐까요? 그 증명사진 너무 보겠습니다. 보인다고? 저게 저 아까 보여드렸던 최종 그 레포트 안에 이준석은 100명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77번이에요. 제가 위아래 사진은 지웠는데 여기에서도 이준석의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은 대통령 과학 장학생 2003년에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또 거짓말로 자기는 노무현 재단에서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받았다는 것은 맞다는 것을 본인이 여기에다가도 썼죠. 완전히 거짓말쟁이로구만. 노무현 재단한테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어. 노무현 정부 때 받았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야? 석사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아니죠. 모르죠. 그죠? 기타는 없어진 거죠. 완전히 근데 사라진 왜, 거죠. 왜 이준석은 거기에 선발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준석 겁니다. 대표가 직접 해명하기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담당자한테 전화 통화하고 지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규정, 공고문 자체에 대한 자격을 따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건데, 법인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 법인 재무제표는 5월 말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공고가 3월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지. 이게 5월 말에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가결산도 되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그 담당자가 전화 받고 괜찮습니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회신했다는 것도 다 기록을 남겨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사업에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록은 다 근거로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말로는 담당자가 전화 받고 괜찮습니다. 지원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렇게 전화 받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민원을 넣었다면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 때 민원실에 전화한 거 가지고 얼마나 두드럽혔습니까? 이거는 기록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지를 똑바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영부가 됐든지 병무청이 됐든지 책임지고 이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물론 야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가 나올 때는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이건 직영부 겁니다. 중앙부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공고든지 간에 어느 부처든지 간에 밑에다가 근거법령과 근거지침과 규정들을 다 제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쪽에서 전화통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둔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법은 위법이고 적법은 적법입니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상담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준석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있는 짓이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옛날에 광용석이 고발했던 문제하고 지금 또 여기다 물타기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정말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그러니까 자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이 공중보건의사, 의사들 이제 공보위로 많이 가죠. 이러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병역법에 정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대로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판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울릉도 쪽에서 공보위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그 근처에 있는 경상도 쪽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 울릉도 쪽에 그 자기가 있는 병원에 환자가 없다 이거야. 거의 환자가 없기 때문에 가끔 가서 대학원에 좀 왔다 갔다 했다 이거야. 그거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강용석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 병역 특례로 산업기능 요원을 그 군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공보위로 치게 되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이거 무단결근 처리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강용석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그 자체 병역특례 업체 자체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소마 지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와 소마가 뭔지 궁금하시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치시면요. 직영부에서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010년도 이준석이가 1기고요.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이 12기예요. 이번에 12기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추 장관님 아드님 문제 생겼을 때 우리 군대 다 갔다 와봤으니까 할 얘기 많았죠. 저도 이 부분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감옥에 갔다가 6.15 공동선언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원래 그냥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건데, 근데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원망했죠. 그냥 나를 잠깐만 몇 달, 한두 달만 더 두면 나는 군대 안 가는데, 나오니까 이게 시국사범 나왔어. 군대를 가야 돼. 아이씨. 그래갖고 아버지가 병역 특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보 처리 기사를 일주일 만에 따버렸어요. 이거면 되거든. 그거 되게 쉬워요. 그거 땄어. 땄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래저래 아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선배들이 또 알려주고 해서 제가 업체들 한 4-5군데를 이제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뭐야. 특혜를 받는 거죠. 특혜를 받는 건데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거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때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정치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특혜받고 군복무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난 뭐가 되냐? 이래서 그냥 현역 간 거예요. 대통령 신민. 그런데 이 자식은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이거를 미안하다, 반성하다, 내가 그때 잘 몰랐다, 뭐라도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현역을 가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인데 200만 원씩 받았잖아요, 한 달에. 그 다음에 퇴근하고 개인생활 보장 받았잖아. 여기다가 장학금, 지원금, IT, 지원 기기까지 다 주는 이걸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지 않아요? 100명을 뽑아서 한 사람당 1억씩 지원을 했다는 게 아까 보여드린 최종 보고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게 지금 오피스가 역삼동에 있거든요. 역삼동에 샤워실, 수면실까지 다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 아니 그리고 여기에 멘토 뽑으면서 이 멘토를 뽑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가면은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에도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100명을. 100명을 다. 다 데리고 가는데 이게 뭐 이 100명 중에 아까 보셨다시피 증명사진도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증명사진을 썼어요. 다 100명 모두. 이준석만 저딴 사진을 씁니다. 이건 뭐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가 뭐 서울시에 뭘 지원금 받았다. 최근에도 뭐 그런 논란 또 만들어지고 예. 있잖아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서류 전형이든 뭐든 합격해가지고 주는 거하고 이준석이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교묘하게 지금 기타에서 빠지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체 중에 이준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됐는지 선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누가 힘을 썼는지가 밝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뭐 형사로 고발해야 된다, 뭐 처벌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보통 그 국가 정책 사업에서 이런 식의 위반이 생겼을 때는 그 사업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부터 이준석 대표처럼 위반에 공모한 사람들까지 싹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게 기본 그렇죠. 처벌이죠. 근데 오늘 또 나온 얘기 있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용석이 고발했던 부분에다가 이번 소마 지원에 대한 문제에다가 그 다음 단계가 3단계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3단계 또 들어온 게 보세요. 병역특례 그 다음 소마 지원이죠. 소마 끝난 다음 생각해 보세요. 소마 끝난 다음에 얘 또 무슨 짓 했습니다. 소마 끝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예비기술 창업자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7천만 원 받았어요. 7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 7천만 원으로 소마 출신이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클라시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맞아. 근데 이 클라시스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 퀴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5, 6개월 정도예요. 5, 6개월 만에 정치 입문해버립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갔죠. 네,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현재 폐업 상태고요. 홈피도 없는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7천만 원 어디 갔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이거 다 국가 돈이에요. 빼돌린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클라시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있죠. 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누구냐면 이준석과 같은 건물, 같은 호, 같은 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랑 침대 같이 쓰는 사람이랑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7천만 원은 아니, 걔 주머니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그 계약서로 법인 등록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 웃기잖아. 얘 주소 당시 2010 이때 당시에 그 주소지를 찾으면요. 그 나오는데 그 주소지에 이 임대인의 거주지가 나옵니다. 같은 방에 살고 있어요. 같은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맺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이 7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임차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 그렇죠. 해야 되는 해명해야죠. 3단계까지 쭉 갑시다. 야, 지금 양판에 진짜. 까면 가스로 나오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변명하고 있죠. 뭐 아까 말한 연도가 나는 2010년도인데 2011년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푸시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를 하나 잡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이준석 의혹의 핵심이라고 일단 보고요. 아니 사진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마차님 직접 만든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주말에 또 네. 시달리면서 하나 만들어봤어요. 지금 이노티브라는 이준석이 병특을 했던 곳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분이 코엑스 바로 뒤편입니다. 이 보시면은 전철역으로 하나 차이도 안 나는 곳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연수원이 있어요. 마이스트로 연수원은 선릉역 바로 지척에 있는 거고요. 그러네. 제가 이제 뭐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궁금해서 찾아본 굿모닝 신한증권 강남 지점. 이때 당시에 이준석 아버지가 강남 지점장이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그냥 몇 분 거리가 안 돼요. 그림이 참 예쁘네요. 네. 예. 참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답 좀 나옵니다. 보여드리려고. 답 나옵니다. 네. 지금 저쪽 지점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이노티브의 사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노티브에 자기가 들어간 것은 우리 가족과 아무 연결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지점장 시절에 아버지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회 페이지를 들어가 봤지. 유승민 친구. 네. 그랬더니 거기는 시기별로 다 골프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다 많이 합니다. 서로 얼굴을 모를 수가 없다 이 근데 말이죠. 저게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당시에 2003년도 당시에 제가 나이 30 다 돼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병특하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도 금융권에 계셨거든요. 금융권에 계시면요. 저런 병특 업체들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냥 들어가도 돼. 군대 안 가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물론 공정과 정의를 아, 잘 비해가네. 아 그냥 이참에 군대 다시 가면 제대하고 나서 대선 출마할 수 있잖아요. 나이도 딱 맞잖아. 자, 그래서 싸이와 이준석을 뭐 가볍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싸이, 따릉이 이준석 말하는 거예요. 따릉 이준석. 예. 신분 똑같아요. 산업기능요원 병역 특례 발단. 싸이는 복무기간 중 공연활동했다는 것이고 우리 따릉이는 복무기간 중에 국가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혐의 싸이는 부실 복무가 드러났어요. 이준석은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했어요.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졸업생은 제외인데 둘 다 해당됐어.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준석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언론의 반응. 싸이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돌발 면제를 받았지. 그렇죠. 군인 신분에 이러면 되냐고. 지금 이준석은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다 의혹 제기하는 언론도 없어 지금. 결과 싸이는 군대를 2번 갔고요. 이준석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공정한 경쟁하자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역법상 만 38세까지 군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몇 살이죠? 그러니까 36세입니다. 그러니까 86년생이니까 맞을 거예요. 86년생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2, 3년 정도 군대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군대 가서 복무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국 장관이 당했던 걸로만 비춰보면 사실 조미 씨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판 중이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인턴이라든지 스펙 쌓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건 사실이고 저소득층들에 비하면 못했던 건 사실일 텐데 그 점 갖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던 조국 장관이 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상황에서 온갖 특혜를 누렸던 세력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듯 무심하게 공정의 문제로 조국 장관을 끌어들이고 조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잖아 지금. 예.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도 그렇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이런 지원을 받게 됐느냐. 이것은 진상규명해야 될 사건이네. 근데 이준석이 정말로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넌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준석이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뭐 똑똑하다, 영민하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한참 받고 있던 순간에 나는 이런 것으로 세상의 순위의 1위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재산 순위로 우리나라에서 1위가 되고 싶다. 라고 이준석이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재산 순위로 1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싸이 재산 얼마인지 아시죠? 네, 군대를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건 바로 뭐냐면 저는 추 장관 아들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 며칠 좀 냈다고 그거 갖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군대를 안 간다고 한 그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그 병가 낸 게 무슨 말이에요? 근무지 이탈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근무지 이탈입니다. 아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특이라는 건 사실 연계해서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도 한데 사실 이 마이스트로 이 과정은 안드로이드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스베가스 CES에 데려갔을 때도 구글 캠퍼스 이런 데까지 다 견학을 시켜줘요.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원래 병특하고 있던 업체는 CCTV 영상 처리하는 데예요. 둘의 연관성이 없다고. 예. 그런데 이준석은 왜 이렇게 꾸역꾸역 이런 데를 다 지원을 했을까? 사실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치로 가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09년 이때만 해도. 그런데 하버드 갈 때도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병특하는 동안에도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는 취업을 하지 않고 사실 국가에서 투자한 모든 것을 다 그렇죠. 혜택은 다 가져. 혜택만 받고 아무것도 창출해 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를 살다 보면 걔네들이 뭐 공정 이야기 했을 때 좀 전에 그 댓글창에 달린 약간 노예의 그 댓글창을 봤는데 이준석이 부럽다고 해라라고 말하는 저쪽 소위 말하는 벌레 이야기가 화가 나는 이유가요. 네. 그런 혜택도 전혀 못 받았을 만한 인간이 기어 들어와서 그들을 향해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에 복무하거나 독재에 복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부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조맨이든 뭐 문준영이든 이준석이든 잣대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게 이준석에 대한 검증이 언론이 이거 잘못됐네. 어떻게 거기에 기타가 사라졌는데 이준석은 어디에 포함돼서 그 지원을 받게 됐는가? 요거를 밝히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준영 씨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것도 무슨 대통령 아들이니까 특혜 받았을 거라고 난리치는 언론들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들고 파는 그런 언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 항상 그 공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국가 장학금 받아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그 유학 갔다 온 다음에 병역 특례로 들어가고 병역 특례 과정에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1인당 1억씩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서 또 7천만 원짜리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걸로 회사를 만들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제 못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지금 델리민주에다 올라와 있는 이준석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은 그거 내린 거 봐라. 니들 뭐 꽁치는 게 있으니까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런 거 함부로 내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리면은 마치 우리가 맞아요.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왜 내립니까 도대체? 자, 이준석 이야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한 1분 좀 시간 드릴게요. 주제를 넘어가려고. 저는 그 청년 정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자기들이 뭐 반패미, 이대남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사실 언론에 마사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다른 부분보다도 저 사진에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저 사진. 우리가 뭐 여권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저런 식으로 찍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붙고 싶으면 저런 사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와 이것들 다 희화화시키는 저런 사진, 저딴 사진, 개그맨 뭐 저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대 커뮤니티에서 꼴 받는다라고 하면서 꼴 받는다가 뭔지 알죠? 열 받는다. 자, 네. 여기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은 그냥 의혹 제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이 올라간 이유가 장난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증명사진 찍어놓은 게 없을 경우에 나는 의혹 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 한번 지원해 보라고 오히려 이준석한테 컨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그 파일에서 잘라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가 아니라 요거 분명히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이 나는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특권인지 특혜가 특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 제기가 더 정확하다고 보고 이준석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